수자는 잘 잤나 응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며 아침까지 곤히 잘 것 같아 밝은 호텔 입구에서 발이 불안정한 느낌이 들었고 존의 팔을 붙잡고 웃는 것은 의외로 에이미 수잔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느껴서 조금 화가 났어요. 조금 비열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두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요. 전화 상대인 데이비드가 제 말에 따뜻하게 동의했습니다. 제 이름은 수전 탐프선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24살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은행을 기반으로 어릴 때부터 은행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나는 평범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때로는 너무 뻣뻣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성격이 은행원이라는 직업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지 않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고객의 중요한 정보나 다른 사람에게 비밀 나는 가족이 이야기를 좀 해도 괜찮다고 친구나 지인에게 내 일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 초대에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족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대단하다 나는 말괄량이 같은 아이였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밤늦게까지 집에 혼자 있는 일이 잦았다. 부모님은 일에 열중하셨고 수자는 말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부모님 두 분 다 외향적이어서 그런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저의 성격을 공감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가족 여행이나 한국에 왔을 때 생일이나 기념일에 받은 특별한 선물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집에는 거의 항상 식탁에 $10가 있었고 앞으로 2에서 3일 동안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가끔 잠자리에 들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프기도 했습니다. 제 걱정을 해준 것은 에이미 가족이었습니다. 여러 번 친절하게 밥을 권하는 상황에 에이미 자신은 나와 정반대였고 밝고 사교적이었다. 부모님은 에이미가 우리 딸이면 좋겠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반면에 에이미 부모님은 내 상황에 민감했다. 그리고 혼자 있는 나를 보면 언제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에 자주 초대하곤 했고 덕분에 에이미와는 점점 친해졌고 소꿉친구 같은 관계를 맺었지만 에이미는 가끔 밥을 준다고 나에게 우월하거나 차갑게 대하기도 했다. 부모님이 아시다시피 그녀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자주 지적했습니다. 에이미의 아버지는 대형 광고 대행사를 운영했으며 상사의 딸 직위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그 지위를 과시하면서 예를 들어 에이미 가족이 전쟁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을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여행 그녀의 부모님으로부터 열쇠고리 기념품을 받았지만 나중에 에이미가 그것을 나에게서 빼앗아 갈 때도 있었습니다. 나 역시 가족의 관심이나 애정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 중 일부와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감정은 물론 에이미의 부모님이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의 불안감이나 뭔가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지 나는 그녀를 약간 화끈하게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정한 남자친구도 없었고 친한 남자친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데이비드였습니다. 우리는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해 낭만적인 성향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갑자기 결혼에 대한 언급은 부모님이 제 미래에 대해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매 결혼을 고려한다 나는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연애 경험이 부족했지만 아직 20대 초반이고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느꼈다. 어머니에게 그런 마음을 전할 때 어머니는 응답하셨다. 다소 거친 말투로 특별히 남자를 끌리는 특징도 없고 적극적으로 로맨스를 추구하는 타입도 아니고 연애 결혼을 바라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거라 조금 더 감사하고 제 아버지는 수잔이 늘 좀 심술구져 보인다고 적어도 우리는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말하며 이 집에는 내 고민이나 의문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만날 가능성을 고민하던 중에 빈정거렸다. 현재 직장에 있는 낭만적인 파트너나 배우자 나는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중매가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나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트 상대의 이름은 존 위트먼이었습니다. 나보다 5살 정도 위인 그는 광고계에서 크리에이터로 이름을 알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대화를 주도하는 유형이었고 그의 외향적인 성격은 이상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기대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중이었지만 부모님은 제이앤과의 대화에 너무 열중하셔서 저는 거의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재치있게 일찍 떠났지만 아버지는 어떻게든 우리의 딱딱하고 무표정한 딸을 좋아한다면 존에게 매우 감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미소수자는 묘한 매력이 있다. 누군가가 나를 매력적이라고 했다는 그 말은 내 마음을 특별한 기쁨으로 가득 채웠지만 미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도 없이 우리 부모님은 결혼이 결정된 것처럼 행동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하자 나는 존과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힘과 인생의 모든 것을 즐기려는 그의 접근 방식은 분명해졌고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것이 뒷받침된다는 것을 알고 다소 훌륭했습니다. 탄탄한 수입으로 무엇보다 놓칠 수 없는 마음의 안정을 주셨던 저에 대한 세세한 배려와 위로가 되어서 뿌듯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발리로 가는 것이 어떨까요? 첫 해외 여행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은 가끔 그의 적극적인 면모를 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놀랍게도 에이미의 존재였다. 알고 보니 에이미는 같은 회사에 일하는 동료였다. 에이미는 존이 일했던 부서 상사의 비서로 번창했다. 대학 진학 후 에이미가 어디서 일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나 나중에 그녀가 아버지 회사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정기적으로 새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존재는 존 에이미와 나 사이의 관계의 삼각관계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이야기가 바뀌거나 대화가 잦아들면 확실히 좀 소외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음식과 간식 준비로 넘어갔죠. 대학 졸업 후 연락이 끊겼던 에이미와 이렇게 재회한 건 의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 역시 성숙해졌습니다. 에이미의 말에 늘 휘둘렸던 예전의 나에서 진화한 나는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존은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에이미와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다. 매일 바빠서 존이 외로울 때 에이미가 존을 위로해준 게 어떤 면에서는 고마웠어요. 수잔 다음 간식 준비 좀 해주세요. 에이미의 까다로운 말투에 익숙해져서 자주 대답을 좀 더 길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존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이에는 에이미의 행동에 대해 언급했지만 제이에는 내가 만든 요리에 감사하는 동안 그는 즉시 에이미와의 대화에 열중했습니다. 신혼부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다음 주 신혼여행에 대한 기대는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고대했습니다. 우리의 관계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라면서 함께 보냈지만 인생은 항상 예측할 수 없고 곧 우리의 기대는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혼여행 목적지는 정말 낙원 같았습니다. 볼리우드처럼 들리겠지만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는 대조를 이룹니다. 존이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스노클링과 제트스키를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늘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제이앤의 새로운 면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도 있었지만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친밀감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함께 화목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의 세 번째 밤에 예상했던 예상치 못한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존이 오늘 밤 조금 일찍 호텔로 돌아오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의 밤문화를 떠나 돌아오곤 했습니다. 보통 존은 나에게 묻습니다. 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날 밤 그는 놀랍게도 오늘 밤 차는 나에게 맡기라고 솔선하여 호텔의 차 세트를 꺼내고 낯선 손으로 나에게 진심이 담긴 차 한 잔을 만들어 주었고 나는 우리의 유대가 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존이 마신 차를 마셨습니다. 세심하게 준비한 차의 맛이 반쯤 마시고 나니 약간 밋밋했다. 컵 밑에 녹지 않은 하얀 가루가 보였다. 수잔 얼굴을 보면서 기분 괜찮냐 나는 불편함을 숨기려고 애썼다. 아니 그냥 기분이 좋다. 비트 오프 화장실에 컵의 내용물을 몰래 버린 뒤 상황을 털어놓으려 했다고 해도 괜찮다. 내 안에서 감정의 혼란이 느껴졌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커졌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는데 아직 다 마시지 않아서 깊은 잠에 들지 못했어요. 자는 척하고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미안,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쉬겠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고 침대에 누웠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존의 발소리와 숨소리가 들렸다. 존은 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한동안 방을 돌아다닌 다음 조용히 떠났다고 확신했다. 그 순간 나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호텔 직원의 정보를 이용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강한 열망과 의혹 사이에서 갈등했다. 나는 서둘러 택시를 예약하고 존이 내내 다녔다고 소문난 호텔로 향했다. 여행 내 마음은 여러 가지 추측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까? 부인 괜찮으세요? 창백해 보이네요. 운전사의 친절한 말은 정말 감사했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때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로즈. 도착하자마자 심호흡을 하고 운전기사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조금 늦게 돌아올지도 모르니 운전기사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존과 에이미가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전율을 느끼며 에이미가 왜 여기에 있었는지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이 H의 로비는 우리가 묵고 있던 리조트보다 더 단순해 보였습니다. 장식도 최소한이었고 현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것 같았습니다. 존, 오래 기다리셨나요? 미안, 괜찮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지만 수잔은 잠이 들었어. 그녀가 완전히 잤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 대화를 들으면서 금방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충격은 점점 깊어졌다. 나는 에이미가 존의 팔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보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서 그 장면을 몇 장 찍었다.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누는 장면,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동안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는 현실처럼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휴대폰에서 녹음 앱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존 위트먼과 에이미 와이트를 예약했습니다. 두 분은 커플인가요? 사실 우리는 이제 막 젖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축하합니다. 복합적인 감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두 사람의 관계. 존과 에이미는 여기까지 발전했다. 그 순간 나는 충격과 혼란에 압도당했다. 존과 에이미가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나누는 순진한 대화. 이 모든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재생되어 현실과 망상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친밀함을 목격했다. 내 분노와 질투심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그들은 실제로 커플이 아니다. 나는 계속 안심했지만 그들의 사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현실적인 증거로 내 눈앞에 서 있었다. 나는 호텔에서 나와 대기 중인 택시에 뛰어올랐다. 운전사는 나의 고민하는 상태를 알아차리고 운전했다. 말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그때 데이비스로부터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신혼여행은 잘 지내? 현재 상황도 모르고 순수한 의도를 반영한 그의 말은 고등학교 시절 나를 크게 아프게 했다. 같은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고민과 즐거운 순간을 함께 나누었던 그는 늘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의 소란스러운 상황을 데이비드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난관에 직면한 지금, 그분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었고 내 마음을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행보. 고등학교 시절 혼란스러운 가운데 에이미의 멸시와 태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에이미의 차가운 눈빛과 데이비드는 다르다는 비꼬는 말에 소외감을 느꼈다. 에이미의 말에는 개의치 않았다. 서로 험담을 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흔들리는 친절함을 보여주면서 같은 대학에 다니면서 서로 다른 학부임에도 불구하고 에이미가 걱정되거나 불안할 때마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술집에서 밤을 즐기며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열심히 듣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내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고 위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 휴대폰에서 그의 이름을 터치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대감과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내 안에서 데이비드의 심호흡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에게 최근 사건과 에이미와 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속 삶에 휩쓸릴 것인지 궁금하지만 솔직히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잠시 고민한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마음은 깊이 이해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존과의 일을 끝내면 나중에 내 인생을 어떻게 구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선택일 수 있지만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 같은 친구들은 때가 되면 서로 감사하고 응원할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데이비드의 말은 나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조금이라도 진심 어린 격려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함께 여행을 걸어가겠다는 약속에 내 감정은 분노와 실망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난히 공격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데이비드는 전화 반대편에서 내 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너와 마찬가지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일단 알려줘. 걱정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면 자세히 얘기할게. 나는 항상 내성적이었고 대중 앞에서 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 이 특성이 이렇게 배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즉시 호텔로 돌아와 존의 여권과 지갑을 본 물건을 챙겨 넣었다. 그가 아끼던 지갑은 여행할 때 한 지갑에 중요한 물건을 넣고 다른 지갑에 다른 물건을 넣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지갑에는 그의 가장 귀중한 물건이 망설임 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지갑을 내 등에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나머지 존의 소지품은 그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단단히 포장했습니다. 짐 2세트를 챙겨 체크아웃 후 호텔 프론트로 향했습니다. 존의 여행 가방을 안전하게 잠그고 열쇠를 보관하기로 결정한 후 숙소를 찾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공항 수화물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소지품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혼자 돌아오셨죠? 덕후였나 봐요. 오늘은 데이비드의 따뜻한 말에 감사하며 제이엔의 수많은 전화를 기대하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숙면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예방조치로 휴대전화를 꺼놓았습니다. 예상대로 스마트폰을 즉시 켰습니다.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그 와중에 존이 전화를 해서 수전에게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집에 있어요.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먼저 돌아오다가 짐을 체크아웃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까봐 공항에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내 공항에서 연락이 와서 픽업했는데 가방 열쇠를 못 찾았어요. 중요한 여권과 지갑이요. 안에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잠긴 기억이 안 나요. 사용하다가 지퍼가 부러졌거나 충격으로 파손됐나 봐요. 그리고 그날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왜 연락이 안 됐나요?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즉시 대답하려면 숨길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할 일이 있어서 나갔거든요. 지금은 친구가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잠깐만 수잔, 잠깐 내 말 좀 들어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난 무시했어요. 목소리를 내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여행 가방 열쇠의 구조는 특별히 복잡하지 않고 가장 귀중한 내용물인 여권과 지갑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존이 여행 가방을 열려고 해도 여권을 재발급하는 동안 안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갑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결국 그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존이 없는 동안 그가 고립되어 그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리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고 그가 돌아온 날 그는 새 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텅 비어 있고 목소리 톤으로 나를 불렀어. 그가 당황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어. 야, 왜 다 없어졌어? 넌 어디 있어? 수잔, 자세한 건 지금 직접 설명할게. 난 부모님 집에 있어. 침묵을 깨고 있어. 엔진 소리가 들리고 집 밖에서 큰 소리로 멈춘 후
나는 그를 환영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특히 왜 내 여권과 지갑이 없어졌어? 이유를 말해봐. 걱정하지 마. 내가 조용히 거실 문을 열었다고 곧 이해하게 될 거야. 예상치 못한 얼굴들이 몇몇 있었어. 데이비드네 부모님, 에이미의 부모님, 그리고 놀랍게도 존의 부모님. 특히 표정들, 자네 부모님 얼굴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흐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여기 있는 모두가 존이신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데이비드는 차분한 어조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수전의 오랜 친구. 데이비드는 존에게 서류 묶음을 건네주었고 동안 데이비드는 존에게 서류 묶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에게 간결하게 대답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당신의 반응으로 인해 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애를 찾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엘이 당신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존이 광고 업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더 많은 유죄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폭로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표절하기 위해 우리는 데이비드의 기술로 존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필요한 증거를 검색했습니다. 존의 상사이자 회사의 사장인 에이미의 아버지는 이 폭로에 분노했습니다. 이 행위는 회사에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 믿을 수 없는 배신을 저지른 그의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지고 존은 말문이 막혀서 제이앤이 사진을 한 장씩 펼쳐놓고 호텔 입구에서 강렬한 눈빛으로 웃고 있는 존과 에이미의 사진을 보게 했다. 서로 등을 대고 방으로 향하고 게다가 나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장치를 틀었다. 너는 비밀 데이트를 즐겼다. 존과 에이미의 피부의 태닝은 그들이 함께 즐겼던 따뜻한 지역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에이미는 비난하는 시선을 피하면서도 무관심을 표시했다. 명백히 짜증을 냈습니다. 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어요.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반면 존의 어머니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아 아들 에이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에이미 엄마의 질책 이후 모두를 만날 수 없다. 에이미는 천천히 얼굴을 들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후회나 사과의 표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모두 수잔의 잘못이다. 존과 내가 친해진 건 그 사람이 평범하고 지루해서 내가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암의 말투는 특유의 도발적이었지. 뉘앙스, 그녀의 대담함과 자신감은 정말 놀라웠어. 그 순간 부모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어. 당신이 가끔 방송하는 문제를 경시하려고 애쓰는 침착한 얼굴. 에이미는 아름답고 가족 배경이 있습니다. 작은 오해로 관계를 끊는 것은 아깝습니다. 사실 수아는 다른 여성들만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꽤 평범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마음이 아프지 않았나요? 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저는 그 순간 데이빗이 눈살을 찌푸리며 부모님을 노려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떻게 자기 딸을 이렇게 하찮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니? 수잔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에이미의 부모님이 나를 지지해 주셨다는 것. 저는 다른 일에 개입할 생각은 없지만 수잔은 훌륭하고 확고한 여성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에이미를 속인 건 분명 반성할 부분이 있지. 남의 남편을 쫓는 법을 어디서 배웠나? 에이미 어머니의 말은 세 사람을 둘러싼 엄숙한 말투였고 내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감사한 마음이 다가와 나를 보았다. 매우 진지한 표현. 수전, 사과할 말을 찾을 수 없지만 이혼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뜻에 따릅니다. 이혼 잠깐만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수한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행동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확대되지만 그는 신혼여행 중에 바람을 피운 아내가 내가 침묵하기를 기대했으니까 그런 해구는 에이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내가 나쁜 놈이야. 난 주범이 아니야. 에이미가 반항적으로 소리쳤고 존은 당황한 표정으로 반박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둘의 얘기잖아. 두 사람의 대화 때문에 방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지. 제이엔 그의 부모님은 이혼을 진행하라고 강력하게 권유했고 법적 절차 날짜는 신속하게 정해졌으며 에이미도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위자료의 절반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제이엔이 직장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이미에 관한 미래의 경력 제이엔과의 관계가 회사에 알려지면서 그녀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반면 내 인생에는 예기치 않게 밝은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결국 데이비드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또 다른 결혼을 고려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인생은 예상할 수 있는 일들. 사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에 대한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다시 존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기보다는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그의 뜻밖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나는 그의 진지한 눈을 바라보며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존과의 관계는 짧았습니다. 나는 데이비드를 고등학교 때부터 잘 알았고 그의 성격과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에 대해 이렇게 느낄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부모님과 에이미와의 관계는 재정적 지원이나 원조를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